How long has she been down? Do you have any idea? Do you have any idea? Any more than about 20 minutes. Okay. 지미 알렌은 방금 아내가 끔찍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극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둡고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Oh, I don't know what to do, Mom. I don't know what to do. Oh, this is terrible. I gotta talk to the cops. 그리고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수상한 단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No visible injuries. No visible injuries. Is that strike you as odd? It was a red flag. (2018년 9월 14일) 미시간주 테컴세의 911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My wife tried to kill herself. She's in the basement. How is she trying to kill herself? She tried to hang herself. I ran down there. I pulled her off. Okay, does she have a noose around her neck right now, or? She did. I pulled her off. She had a benson cord. Somebody Pulled her call. off. I tried to give her CPR. 접수원은 지미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여러 유닛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911 통화 속 지미의 절박한 목소리와는 달리 처음으로 도착한 경찰이 집에 다가갔을 때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도착을 알리자 지미는 도움을 외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Yes. 경찰이 지하실로 들어갔을 때 지미는 반응이 없는 아내의 몸 위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열하면서도 계속해서 CPR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8시 57분 더 많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로 몰려들어 지미가 하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에이미의 몸에는 뚜렷한 부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의 경정맥 근처에 희미한 자국이 하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상황을 실감한 듯한 지미는 셔츠를 찢어버린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함을 되찾은 그는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You want to come upstairs with me real quick? Okay. 계단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차분하던 그는 부엌에 들어서자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릇을 신경질적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불안정한 행동에 경찰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Did you make any statements at all? 지미는 경찰에게 그날 밤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경 부부는 딸과 딸의 친구를 인근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경기에 데려다 준 뒤 함께 시내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에이미는 결국 혼자 집으로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미는 차를 몰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미가 집에 도착한 뒤에도 언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미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혼자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짐 캐리 주연의 영화 에이스 벤츄라를 틀어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러 가기 전 다시 한번 에이미의 상태를 확인하러 내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I was irritated and I didn't hear anything, so I went back down and checked on her. Does Amy have a history of mental illness or anything like this? Nothing in her background at all. Ever. 그는 간절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hoping I wake up, dude. 잠시 뒤 구급대원이 다급히 올라와 들뜬 목소리로 지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Huh? What? Says she's fighting. No. 에이미에게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심박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미의 얼굴에는 안도나 기쁨이 아닌 짜증과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의 이 예상 밖의 반응은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미는 새 셔츠를 가지러 방으로 갔다가 돌아왔고 딸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Had an emergency. Don't go anywhere. There's an emergency. Don't go anywhere. I'll talk to you in a little bit. 그는 딸이 놀라지 않게 침착하게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쏟았습니다. Oh, I don't know what to do, Mom.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This is terrible. I gotta talk to the cops. 하지만 경찰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미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에이미는 들것에 실려 단 2분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떠난 뒤 경찰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의 천장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았던 것입니다. 에이미의 키는 약 167cm인데 천장의 높이는 고작 2m 남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경찰은 일단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다 면밀한 확인을 위해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시 지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가족은 평소처럼 함께 아침 식사를 만들며 웃음이 오가는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 지미는 출근하고 딸 애슐리는 학교에 갔으며 에이미는 집에 남았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오후 12시 30분쯤 귀가해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 2시 45분 학교가 끝나자 애슐리와 친구 케일라가 집에 왔습니다. Had a friend over, Kayla, after school. Amy picked her up, and I was just kind of in bed, and they came here.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부부는 오후 6시 30분쯤 아이들을 경기장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시내로 나가 한 술집에 들렀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오가며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지미가 집을 팔고 남쪽으로 이사가자는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에이미는 그 제안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이 가족은 불과 1년 전 플로리다에서 미시간으로 막 이사와서 겨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몇 번이나 그건 안 될 것 같아라며 거절했고 평소 긍정적이던 그녀가 유난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말다툼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에이미는 더 이상 지미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며 혼자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CCTV에는 실제로 그녀가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간 지미가 먼저 도착했고 에이미는 오후 7시 58분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전기 코드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Came home, started watching a show, laying in the bed there in the master. Jim Carrey on Showtime. I turned that on and watched part of it, and it was shit. And I was like, 지미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마땅히 볼 게 없었던 그는 8시 5분쯤 에이미의 상태를 확인하러 지하실로 내려갔고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지미는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에이미는 전기 코드를 손에 쥔 채 지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약 25분 뒤 오후 8시 40분경 지미는 딸 애슐리를 경기장에서 데려올 시간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화해의 말을 건네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미가 마주한 것은 전기 코드로 목을 맨 채 이미 의식을 잃은 에이미의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we live a healthy lifestyle. We work out. We go rock climbing 3 times a week in Ann Arbor. We like cook meals at home. We grow our own vegetables out here. Money trouble. No, I mean this is like the pinnacle of best job I've ever had. I make great money. She's a stay-at-home mom. She takes care of the 5 cats, the pool, and is there for my daughter doing. 경찰은 지미의 동의하에 집을 구석구석 수색했고 에이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증거로 수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밖에서 있던 딸 애슐리를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애슐리는 부모님이 평소 다툼이 거의 없었으며 사건 전날에도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에이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묻자 애슐리는 엄마는 내성적이긴 해도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뚜렷한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일단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미의 친정가족들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미가 사건 발생 후 무려 14시간이 지나서야 자신들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말하며 경찰에게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You're going to ask me to believe that my daughter would have done that, left her daughter that she adored. That's not what happened. I don't believe it. 1997년 에이미가 13살이던 해에 아들 케일럽을 낳았고 그 아이는 에이미의 부모가 돌봐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에이미는 지미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지미는 케일럽을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에이미가 19살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결혼했으며 딸 애슐리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에이미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지미는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에이미는 밖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했지만 지미는 이를 완강히 막았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일상은 물론 SNS 활동과 식사,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까지 통제했으며 심지어 케일럽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혹하게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에이미의 의견이나 불만은 언제나 무시되었고 지미는 가족을 독재자처럼 지배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케일럽은 17살이 되자 외조부모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격분한 지미는 에이미에게 앞으로 가족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이미가 케일럽을 마지막으로 본 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였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지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완결짓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행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도 전에 2018년 9월 17일 3일간 의식이 없던 에이미는 결국 생명유지장치에서 분리되었고 사망이 공식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에이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지미가 에이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그녀의 행동을 세세히 통제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에이미가 조지라는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지는 동부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으로 에이미와 온라인에서 만나 약 3년간 비밀스럽게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명백히 불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에이미와 조지는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동안 끊임없이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에이미는 지미와 함께 술집에 앉아 언쟁을 벌이던 그 순간에도 바로 옆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수사팀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미가 에이미의 문자 내용을 우연히 보고 격분한 나머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하실에서 그녀를 공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지미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플로리다 오칼라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이사해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국은 곧 그와 연락을 취하는 데 성공했고 지미가 추가 조사를 위해 미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형사들은 지미를 경찰서로 소환해 공식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미는 플로리다에 머무는 동안 자신과 에이미의 관계를 깊이 되돌아보며 반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묘사해보라는 형사의 말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며 야망이 있고 늘 자기 발전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성장시키려 노력해왔다며 최근 몇 년간 가족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미는 완벽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집착을 일종의 자부심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My wife had some issues. What kind of issues? She struggled from social anxiety, she's been like that for years. She's just extremely shy, introverted person. She never developed relationships in Ocala. She didn't have any friends. 그녀는 매우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게임에 몰두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내가 세상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헌신적인 남편으로 포장하며 아내를 잘못된 습관에서 구해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에이미를 고립시킨 사람은 바로 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형사가 불륜과 관련된 질문을 꺼냈을 때 그는 과거 여행 중 한 번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 중에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ould be possible. Why is that? She didn't seem to have the capacity to, like, talk to people, man. I mean, she was, like, incredibly introverted. How long you heard there? I don't think she had an affair. Don't I know? I have no idea. I wouldn't think it was possible. There's a lot of stuff that she had tried to delete there, but I mean, we're talking, telling this other guy she loves him. I think that you would. 지미는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형사는 에이미와 조지의 실제 문자 내역을 출력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소 선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고 지미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결정 불가, 즉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판정되었습니다. 형사는 그를 일단 석방했고 지미는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갔습니다. 약 3개월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미의 사인은 질식사였지만 타살 여부는 불확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의학공학 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장 재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실험과 분석 끝에 전문가들은 지하실의 낮은 천장 구조상 스스로 목을 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발이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 지미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플로리다에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새 약혼자와 결혼식을 불과 5일 앞둔 상태였습니다. 지미는 체포되어 미시간으로 송환되었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의 사망 3년 만인 2021년 9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미가 명확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결혼 15년 만에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정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에이미의 아들 케일럽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미와 함께 살았을 때 당했던 폭행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Stood up, pushed him against the wall, and there was a second of fear that came over me, and I realized what I was doing, and I let up, and then I was spun around, or maybe I turned around, and then I was choked from behind on the floor for multiple seconds. It felt like forever. 이 증언은 지미가 분노할 때 사람의 목을 조르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케일럽에게 그랬다면 아내 에이미에게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이웃들과 구조요원들도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그들 모두 지미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었으며 마치 연기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디캠 영상 속 지미의 모습은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이미의 호흡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안도하거나 기뻐하는 대신 오히려 짜증이 섞인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부검의와 병원 관계자들 또한 이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이미의 시신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을 매단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국이나 손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No visible injuries. No visible injuries. Is that strike you as odd? It was a red flag.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인 에이미가 바람을 피웠던 남자 조지가 증인석에 등장했습니다. 조지는 에이미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문자와 화상통화를 주고받으며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We spoke online often. We talked about life. We also, there was a little bit of sexual content. That's what we talked about. 그는 에이미를 직접 두 차례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I was here for work, and she had some free time, so she came to the hotel. So you're at a hotel. Yes, Did things that happen at a hotel happen at that hotel? some things, yes. So, I love you,
And I wrote, I want more of you. And she wrote, I love you too. I'm ready to spend time with you in person. And I wrote, good. Let's do it. And then 한편 검찰 측 법의학 증인인 엘리자베스 박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앞서 언급된 전기 코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배심원에게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question that Detective Rothman asked was, can an extension cord suspend 140 pounds? The testing was performed. The answer is no. 즉, 에이미가 스스로 목을 맬 수 없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고, 검찰은 이 결과가 지미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딸 애슐리는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건 직후만 해도 그녀는 엄마는 늘 침착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증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My mother overindulged in alcohol frequently, and she became intoxicated very easily and frequently as well, which would cause her to be not herself at all. She would be meaner and more violent. 하지만 에이미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당시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마신 두세 잔의 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미의 변호인 측은 애슐리의 진술을 근거로 에이미가 음주 문제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이미의 목에서 근육 출혈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방어은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타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Anyone puts you in a chokehold, you're going to scratch the you-know-what out of his arms. Because you're fighting for life, you're fighting for that air hunger, and you're trying to stay alive. 변호인은 에이미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직업도 잃은 채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거의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립, 지속적인 음주, 불안정한 정서, 그리고 오랜 불륜 관계에서 비롯된 죄책감이 결국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6시간의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You do say upon your oaths that you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lesser offense of second-degree murder. 판결이 내려지자 지미는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하니 법정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수감 절차가 시작되자 가족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지미 알렌은 20년에서 45년형을 선고받고 미시간주 교정국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세인트 루이스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이며 2040년에 가석방 심사 자격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